70인역 성경에 Mountain Sinai, near the city of 마디암, 마디암 근처. 어디냐면 아라비아 페닌슐라, 아라비아 반도의 아라비아 반도의 북서쪽에 있다는 사실에 필로가 동의를 합니다. 자, 역사적으로 미디안 땅, 호기마다 동쪽 아라비아 땅에 시내산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미디안 땅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증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아리스토블루스 오브 카산드리아라는 사람입니다. 아리스토블루스 카산드리아. 유명한 초대 교부들이고 학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 아리스토블루스는 사우디 신해산을 언급한 최초의 사람이라고 컬케스 라거라는 그 고고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19세기의 고고학자인데 이 사람이 사우디 신해산을 언급한 최초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아리스토블루스는 알렉산더 대왕의 친한 친구이고 건축가, 공학자, 역사가, 그 다음에 70인역 성경의 저자 중 한 사람입니다. 토라의 최초 학자 중 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 시내산 여행은 최소 5일은 걸린다고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벨 알로즈는 95마일로 5일 걸린다는 말이 부합하다고 이 컬케슬라거라는 사람이 얘기를 한 겁니다. 주빌리 성경에 보면 주빌리 성경이라는 거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창세기의 그 미니본입니다. 창세기 미니본.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시내산, 시온산, 에덴 동산은 서로 반대편에 위치한다. 즉 북쪽으로부터 남쪽까지 일직선으로 정렬되어 있다라고 여기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영어로 보니까 facing each other, 서로 마주보고 있다. 시내산과 시온산과 에덴 동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 나중에 설명하지만 요 시내산과 시온산에 대해서 정말 놀랄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필로 오브 알렉산드리아, 이 필로라는 사람 있죠. 초대의 유명한 학자죠. 필로라는 사람도 모세가 아라비아에 왔고 미디안 사람 십보라를 부인으로 취했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이 필로가 사도 베드로를 만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사람도 이거에 대해서 아라비아에 왔고 미디안 사람 십보라를 부인으로 취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컨펌해 주는 거죠. 여기에 70인역 성경에 Mountain Sinai, near the city of 마디암 근처. 어디냐면 아라비아 페닌슐라, 아라비아 반도의 북서쪽에 있다는 사실에 필로가 동의를 합니다. 70인역 성경에도 보니까 시리 오브 마디암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70인역 성경을 보면은 실제 성경은 열왕기상, 열왕기하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열왕기 1, 열왕기 2, 열왕기 3, 열왕기 4, 열왕기 5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열왕기 상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여기 70인역 성경. 여기에 이제 이 마디안이 언급이 된다. 자, 쿠란에 보니까 미디안과 이드로 선지자를 연결합니다. 여기 코란 11장 84절에 보니까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들의 아우 슈아이브를 보냈습니다. 이 슈아이브가 바로 이드로입니다. 이게 슈아이브를 보냈습니다. 그는 내 백성아 알라를 숭배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여기 슈아이브라는 말이 등장한다는 거죠. 미디안 내 제사장 이드로, 영어로는 제트로 예,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 가보면 이드로가 살았던 동네로 추정되는 이렇게 동굴. 이드로 자손들을 보고 동굴족이라고 불렀어요. 요세푸스가 동굴족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이 동굴이 가보면 있습니다. 이게. 예, 이제 1월 달에 이제 가시는 분들이 가서 보실 거예요. 이게 동굴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우디의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이드로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요세푸스에 보니까 여기 바로 Mountain called Sinai, 사이나이라고 부르는 마운틴. 그게 highest of all the mountain, 제일 높은 봉우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세푸스가 제일 높은 봉우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서 제일 높지 않은 봉우리는 시내산 아닌 거예요. 근데 학자들이 주장하는 시내산 중에서 제일 높지 않은 산도 있어요. 그게 바로 이집트 시내산입니다. 이집트 시내산은 제일 높은 곳이 아니에요. 제일 높은 봉우리는 딴 데 있어요. 자, placed this city on the Red Sea, 홍해 바다에 위치하고 있다. 그 다음에 자기 딸들이 동굴집에 살았다. 그 다음에 아라비아 펠릭스 내에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홍해 바다에 위치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미디안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들, 게투라하고 사이에는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에 여기 미디안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북서쪽 아라비아의 시리오 메디안 근처로 묘사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바로 여기에 요세푸스의 자세히 나옵니다. 제가 요즘에 요세푸스를 굉장히 자주 보는데 예수의 탄생 연도가 언젠지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밝혀내기 위해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요세푸스가 언급한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이집트 시내산은 제일 높은 봉우리가 아닙니다. 제일 높은 봉우리는 딴 데 있어요. 마운틴 세인트 캐터린이 2646m고 마운틴 무사가 2685m. 더 높은 산이 있다는 거예요. 자, 프톨로미 AD 90년에서 168년 사이에 그리스 지질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미디안 east of the head of the Red Sea. 레드 씨의 동쪽 아라비아 펠릭스 내에 아라비아 펠릭스라는 거는 여기를 얘기합니다. 여기 이 지역. 여기에 지중해고 여기 아라비아 펠릭스입니다. 옛날 지도. 그러니까 아까바만의 동쪽, 그다음에 아라비아 페트리의 남쪽을 얘기합니다. 이 지역이 아니라 이 지역 참. 요 지역이 아라비아 페트리라고 이제 로마의 행정구역상 이렇게 얘기를 부른 거고요. 요 밑쪽이 미디안으로 본 거죠. 그래서 여기 실제로 옛날 지도에도 보면 여기 메디아마라고 나와 있습니다. 메디아마. 여기 마크나, 아라비라고 나와 있고, 여기 사라센이라는 게 표시가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 펠릭스 내에 이 아라비아 페트리 남쪽이다. 여기를 나타냅니다. 이 지질학자가 얘기를 한 거죠. 그다음에 센슨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이제 프톨로미 지도를 보강을 해서 만들었어요. 여기 지도에 보면은 여기에 신의 산이라는 게 표시가 되고 미디안, 그러니까 미디안에 신의 산이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이게. 자, 세인트 디미트리우스라는 사람도 AD 189에서 232년 사이,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십자가 사건 있고 나서 뭐 불과 한 100년 남짓 된 사람이니까 전에 들은 얘기도 있고 상당히 뭐 많은 얘기를 들었겠죠. 드미트리스가 시내산을 미디안 근처 북서쪽 아라비아에 위치한다. 미디안 근처 북서쪽 아라비아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리겐. 오리겐이라는 사람도 초대 교부죠. 이 사람도 뭐라 그랬냐? 미디안은 노스웨스트 아라비아, 아라비아의 북서쪽, 홍해 바다의 레드시의 동쪽.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라비아의 북서쪽이고 홍해 바다의 동쪽입니다. 유세비우스. 유세비우스도 325년에 니케아 공회 의원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뭐라고 그러냐면 아라비아 건너, 아라비아 저편의 사라센 땅의 남쪽, 사라센 제국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사라센 사막의 남쪽, 그 다음에 홍해 바다의 동쪽, 거기에 메디아나이트, 미디안 사람들이 살았고, 그것이 미디안 땅이다. 그리고 여기에 살았는데 그 십보라가 있고 아브라함이 거주를 찾기 위해서 아들을 동쪽으로 보냈다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호렙산은 마디암에 있는 하나님의 산이고 사막의 아라비아 넘어 시내산가에 놓여 있다라고 이렇게 유세비우스도 얘기를 합니다. 제롬이라는 사람, 이 제롬이 바로 이 라틴 멀게이트로 이제 번역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이 되게끔 만드는 아주 엄청난 공헌을 하신 분인데 제롬이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에서부터 라틴 벌게이트로 직접 번역한 사람이죠. 중간에 헬라어로 번역한 그리크 septuagint를 건너뛰어서 히브리에서 라틴어로 직접 번역을 한 거죠. 이분은 헬레나가 지정한 이집트 시내산을 부정했습니다. 이게 헬레나가 이 즈음에 이집트에 있는 시내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거기가 시내산이라고 이제 지정을 했는데 그걸 부정한 거죠. 자, 그리고 이 호렙은 여기 보면 사레센이 그 파란이라고 불려진다. 여기에 이제 호렙, 아라비아 건너 사막에 위치한 시내산 근처 마디암 구역에 있는 하나님의 산이 바로 호렙이다. 이 호렙하고 시내산하고 사실 성경이 굉장히 혼용해서 나오죠. 나중에 다음번 강의 때는 호렙산하고 시내산이 뭐가 차이가 있나라는 거를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내산과 호렙산의 차이. 자, 첼스피키라는 사람이 AD 1800년에서 1874년 사이에 지질학자인데 이 사람이 거의 근대에 들어선 최초로 이 미디안을 방문을 한 사람이고 그리고 홍해 바다가 수에즈만이나 거기 있는 호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쪽에 있는 시내산이
그게 신의 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 그래서 이 파문당했어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이 그 엄청난 그 지질학자한테 주는 그런 메달을 박탈당했어요. 저 영국 왕립학회에서 준 그 메달을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박탈당했어요.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 이집트 전통에 따라 미디안을 아까바만 서쪽, 즉 네게브 남쪽, 남쪽 나라에 하나는 아까바만 동쪽, 또 하나는 아까바만 서쪽에 위치하는 상당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걸쳐놓는 거 한마디로 황당하다 이거예요. 이 얘기를 바로 이분이 하신 겁니다. 이분이. 그래서 찰스 베키의 그 책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쓴 책이 있는데, 이 홍해 바다가 이쪽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히 명기하고 있지만, 이분은 신해 산이 지금 현재 제벨 알 라우즈다라는 사실은 밝히지 못하고 돌아가십니다. 밝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신해 산의 위치는 정확하게 이제 모르는 거, 어디 하나 이 위에 있는 거 찝기는 했는데, 그거는 정확하지가 않죠. 이 베키가 탐험한 곳, 이게 베키가 이제 갔던 항로입니다. 이 베키가 이렇게 이제 탐험했던 곳이고, 여기에 보면은 상당히 이 사람이 그린 그 지도가 굉장히 그래도 정확하게 돼 있어요. 여기 수루 광야에 대해서 여기다 표시를 했고, 여기 신광야를, 여기가 이제 아라비아 땅이거든요. 여기 미디안이고, 이렇게 표시를 했고, 여기에 이제 마그나라고, 이게 지금 엘림 땅입니다. 여기 표기를 했고, 여기 루비디미로 표기를 했고, 이렇게 했는데, 그만 신의 산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라고, 제벨 바기야라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지금도 학자 중에서 여기를 신의 산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를 신의 산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지금도. 근데 진짜 뭐를 근거로 해서 주장하는지는 모르지만 영화에서 보면은 여기 가봤는데 뭐 진짜 비슷하지도 않는데 여기를 이렇게 한 거죠. 알로이스 무실이라는 또 이 체코의 탐험가가 AD 1868년, 1944년에 이 지역을 탐험을 했습니다. 탐험을 해가지고 이 사람도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트 오브 더 걸프 아카바, 아카바만의 동쪽,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서쪽에 있는 게 미디안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알베드라는 땅을 탐험을 합니다. 이 알베드 이제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알베드가 바로 여기가 이제 그 모세하고 모세의 장인이 살던 그 동네를 보고 지금 현재 지명이 알베드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 여기를 지명을 한 거죠. 미디안 땅. 이렇게 칼 들고 정말 이 성경의 진실을 향해서 이 옛날에 이렇게 탐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알로이스 무실이 이렇게 두꺼운 책을 썼는데 이 책은 입수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스테픈 카이거라는 사람이 바이블 앤 스페이드라는 책에서 1936년도에 뭐라고 그랬냐? 매우 합리적인 추론은 시내산과 호렙산을 시내반도가 아닌 아까바만의 동쪽 북부 아라비아의 화산 영역으로 보는 것이다. 이제 다 같은 얘기죠. 시내산은 히브리 알파벳의 기원지기도 한 미디안 땅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알파벳은 그 후 남아라비아로 이동하였고 그 다음은 가나안 그리고 페니키아로 이동했다. 이게 이제 알파벳이 퍼진 것에 대해서까지도 얘기를 해요. 예, 알파벳이 어떤 경로로 퍼졌다는 것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자, 마르틴 노스라는 사람, 독일 출신의 히브리 학자인데 이 사람은 민수기 33장에 나오는 모든 지역들을 검사했어요. 민수기 33장에 보면 지명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그거를 다 검사해서 어떤 정말 이 사람도 엄청난 노력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시내산이 라오즈산에 위치하는 미디안 지역 아라비아 북서쪽 타북의 남쪽에 위치한다고 했어요. 바로 지금 타북의 남쪽. 이 타북이 지금 시내산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북쪽 도시가 타북입니다. 이거. 자, 알렌 코케슬라거라는 이 고고학자는 시내산과 호렙산의 유사성이 있는 곳, 북서쪽 아라비아에 있는 곳, 알비드 근처에 있어야 된다. 산은 그 근처에서 제일 높은 산이란다. 여기가 시내산이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산은 2580m의 제벨 알 라우즈 산밖에 없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제벨 알 라우즈 산이 우리가 이제 사우디 가면은 가게 되는 그 산입니다. 여기가 제벨 알 라우즈. 자, 그다음에 론 와이어트가 뭐니 뭐니 해도 론 와이어트라는 사람이 상당히 그 공헌을 많이 한 사람인데 제벨 알로즈 산을 신의 산으로 지정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이 론 와이어트 이 사람이. 이분이 주장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안식교 교인이라고 이분이 주장했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사실이 아닌 걸로 이렇게 매도를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이분이 장난을 좀 친 부분도 있다고 그래요. 실제로 이렇게 홍해바다에서 마차바퀴 이렇게 발견이 됐다고 한 거 이런 거는 이럴 수가 없는데 이제 이런 걸 발견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발견하고 이 사람이 한 모든 업적을 다 무시하면 안 되죠. 하여튼 공헌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로버트 코눅과 레리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1988년도에 로버트 코눅과 레리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로버트 코눅이고 이 사람이 레리 윌리엄스입니다. 이게 아마추어입니다. 다 학자가 아니라 아마추어예요. 레리 윌리엄스 같은 사람은 스탁 브로커예요. 스탁 트레이더예요. 스탁 트레이더 했던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의기투합해서 이 로버트 코눅은 제가 살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수사관이었어요. 수사관, 경찰관이었다고. 그런 사람이 이 사실을 듣고 이제 가서 참호를 하죠. 그래서 쓴 책이 세 권입니다. 이 사람도 아직까지 이런 그 비영리 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지맨 페니 칼드웰이라는 사람이 1987년도에 이게 지맨 페니 부부인데 이 사람이 아람코 석유회사의 엔지니어입니다. 아람코 석유회사 엔지니어. 그리고 이제 그 부인인데 여기에 이제 사우디의 그 아람코 회사에 발령을 받아서 갔다가 그 얘기를 듣고 이 여기를 탐험을 하죠. 근데 이 짐이 이제 대낮에 언약궤에 대한 환상을 봤다고 돼 있어요. 언약궤에 대한 환상을 봤다. 대낮에 무슨 꿈속에서 본 게 아니라 실제로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손가락으로 쓰는 언약궤를 쓰는 장면을 자기가 똑똑히 봤다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이 책에 그런 게 나와요. 이 사람들 연세가 지금 75세 됐습니다. 이분들 모셔서 증언을 들으면 굉장히 그 값진 증언들이 많이 나올 건데 요즘엔 아마 그런 증언들을 많이 안 할 거예요. 옛날에 많이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하여튼 이런 분이 있고 자, 우리 한국 분 중에서 이제 김승학 장로님 탐험을 해서 쓴 떨기나무하고 떨기나무 두 책,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은 노력을 한 거죠. 여기 있는 기둥은 이집트 쪽에 홍해 바다를 건넌 거를 기념해서 세웠다고 추정되는 그 기둥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도 고증이 되진 않아요. 이게 홍해 바다를 건넜다고 세웠다는 기둥이라는데 거기에 대한 그 어떤 검증이라든지 무슨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주장일 뿐이에요. 이게 사우디 쪽에도 이게 있다고 그래요. 근데 사우디 쪽에 있는 거는 이제 바다에 던져버렸다고 그래요. 그거를. 자, 얌숲이 24번 나옵니다. 얌숲이 24번. 숲이 사용된 성경 기도를 과연 레드라는 뜻으로 사용됐나? 이제 이 부분. 성경의 현장을 찾아가는 여기는 갱한 TV. 성경의 현장을 찾아가는 여기는 갱한 TV. From 이집 노예의 삶을 끝내고 홍해를 건너 물샘 가득한 엘림을 지나 불과 구름 기둥 따라 광야 지나 마침내 다 다른 신의 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된 믿음의 기록. 우리는 진리의 길을 찾아가는 엑소두스 아카데미.